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2월 달에 인사드렸던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의 장기욱입니다. 그때는 대퇴동맥을 사용해서 타비 시술이 어려웠던 환자에서 정맥을 뚫고 대동맥으로 들어간 다음 대정맥을 통한 타비 시술을 말씀드렸는데요. 워낙 내용이 워낙 전문적이어서 그런지 별로 조회수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타비시스루 판막 수명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지금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겠지만 한 14년 정도 전부터 타비를 해 왔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인제 늘 가졌던 이제 의문, 이제 인제 타비 수명인데요. 아마 많은 타비를 하려고 하는 분들, 아니면 타비를 이미 받고 이제 외래 다니고 있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주제인 것 같아서 오늘 요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인제 첫 번째 타비 시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어떤 마음으로 타비를 했나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타비는 지금부터 거의 14년 전인 2012년 5월 31일 날, 근데 당시 70 세인데요. 요즘 기준으로 치면은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 당시에는 70세, 상당히 이제 고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 작고 이제 담배를 오랫동안 피워 와서 이제 폐기종으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심해서 이제 수술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타비를 하게 되었고요. 요 그림을 보시면은 그 당시 타비 시술이 뭐 굉장히 많은 줄들이 이제 심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인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의 타비 시술은 사실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다들 처음 해 보는 시술이었고, 많은 혈관에 뭐 줄들을 많이 넣어야 되고, 특히 이 와이어가 심장 안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조잡한, 시술자가 인제 만들어서 쓰는 와이어였고, 이제 판막 자체도 굉장히 두껍고, 이 판막이 사실 굉장히 작아서 이게 판막 대동 기존 대동맥 판막을 잘 제치고 여기에 안착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걱정들이 상당히 많았던 이제 시절이었습니다. 어찌 됐건 첫 번째 케이스는 무사히 잘 끝났고, 이제 다음 두 번째 자과학장 판막을 이용한 타비 시술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타비의 역사라는 거는 이제 풍선확장으로 처음 시작했지만 바로 이어서 인제 자가확장 판막이라는 것들이 시작되었는데요. 풍선 확장으로 다 할 수 없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회가 아주 너무 많다든지 해부학적 구조가 풍선 확장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가 확장으로 적당한 환자, 풍선 확장으로 적당한 환자들이 인제 있었던 거죠. 이제 14년 전에 했던 이 환자도 역시 74 세, 그 당시 기준으로는 아주 초고령이었고요. 50 킬로. 이제 5 개월 전에 심근경색이 와서 수축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복부 대동맥도 있고, 이분은 이제 양측 대퇴동맥이 심하게 이제 석회성 돌로 협착이 와서 가슴을 열고서 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제 흉배과 교수님께서 우측 그 상부 이제 갈비뼈 사이를 열어 주셔서 인제 여기다가 인제 시스를 넣어 놓고, 예, 이렇게 자가확장 판막을 인제 사용해서 인제 확장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당시의 자가확장 판막은, 이 지금의 자가확장 판막은 인제 이렇게 여기까지 인제 확장을 해 놓고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감아서 다시 또 위치 조정을 할 수 있었었는데요. 당시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딱 한 번밖에, 한 번 풀어 가지고 잘못 뛰면은 이제 깊게 들어가든지 너무 얕아서 대동맥으로 빠지든지 하는 상당한 위험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요 하단과 요 중간에 여기 넓이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풍선을 사용해 가지고 여기를 인제 확장시키는 걸 볼 수 있는데, 요것을 자세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풍선 확장술을 하신 분들이 나중에 수명에 영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됐던, 이제 이 당시
초창기 인제 탑이 시술할 때 인제 제가 가졌던 생각은 '아 이분들은 사실 수술이 어려운 고위험 이제 꼭 타비를 안 하더라도 나머지 지병으로 얼마 못 사시다가 돌아가시겠다. 그리고 시술이 너무 위험하니까 시술이 무사히 잘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거에 모든 포커스를 맞췄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이제 지나면서 이제 타비했던 분들이 그 탑입 판막이 다시 망가지면서 또 하나의 탑입 판막을 삽입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술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 중에 몇 명 소개해 드리면 이분은 85세 여성 이제 첫 번째 탑입은 2015 년도에 그 풍선 확장 판막을 사용해서 했고요. 두 번째 탑입은 2024년 11 월에 했으니까 약 9년 7 개월 대략 한 10년 정도의 이제 수명을 가지고 또 타비를 하게 된 경우인데요. 2015 년도니까 환자가 인제 75세 때 그때 인제 타비를 하게 되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와이어가 굉장히 조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인제 자기가 만들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럴 수 밖에 없었고요. 사피엔 풍선 확장 판막을 사용해서 어 굉장히 잘 타비를 했고요. 사실 굉장히 너무 작아서 위험해 보일 정도로. 그렇지만 타비는 잘 끝났고 다시 망가져서 이제 10년 후에 인제 타비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풍선 확장 판막이 망가진 경우에 두 번째 타비할 때는 이런 에볼루시라고 하는 이제 자가 확장 판막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볼룻 26 밀리 판막을 넣어서 아주 잘 타비가 인제 끝났고요. 이걸 이제 타비 인 타비, 타비 안에 또 타비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보면 99세 할머니였었는데요. 저번에 제가 1년 전에 아마 여기 비욘드에서 발표했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2015 년도에 이제 풍선확장 판막을 넣었고 그로부터 약 9년 후에 2024년 12월 20일 날 두 번째 타비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타비는 이렇게 이제 잘 되었고요. 또 다시 숨이 몹시 차고 폐에 물이 차 가지고 인제 응급실통에서 입원했을 때 이제 타비 CT 요 밸브 CT를 찍어 봤더니 탑입 판막이 이렇게 석회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입 판막은 한 번 넣으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잘 유지되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다시 노화가 진행 경우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는 거고 이때 대표적인 퇴행성 변화는 이런 이제 석회성으로 인한 협착이 다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시술할 때는 이제 이런 석회가 아주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걸 두려워해서 이렇게 센티넬이라고 하는 이제 뇌졸중 예방 필터를 이제 양측 경동맥에 설치를 하고 인제 요런 에볼루스를 넣어서 자가확장 판막이죠. 인제 타비가 잘 됐고 환자는 행복하게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 센티넬이라고 경동맥에 필터를 넣어 놓고 나서 나중에 인제 확인해 봤더니 이런 데브리스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서 '야 이 센티넬 되게 중요하다.' 이때 탑이를 할 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그 작년 말까지 이제 탑이 안에 또 탑이 한 경우를 봤더니 한 총 5분의 인제 케이스가 있었었는데요. 이제 사피엔 같은 경우에 주로 많이 왜냐면 사피엔을 많이 예전에 초창기에는 사피엔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명이 보면은 대부분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5년 6년 사이에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도 있다. 보통은 10년 정도 가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인제 제가 이제 이런 많은 환자들 케이스를 통해서 인제 알게 된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전 세계 탑입 판막의 종류와 그 종류에 따른 이제 수명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탑입 판막은 크게 인제 자가 확장 판막과 풍선 확장 판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타비가 처음 시작될 때는 이제 사피엔인이라는 풍선 확장 판막이 나왔고, 그 1-2년 후에 바로 이제 에볼루시라고 하는 자가 확장 판막이 나와서 이게 두 개가 인제 양대 산맥이었고요. 한 7-8년 전부터 인제 네비토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자가 확장 판막이 인제 FDA 승인을 받아서 인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비토와 에볼루스를 자세히 보면은, 에볼루스는 이 하단 이 판막윤에 들어가는 부분과 중간 부분의 크기가 중간에 약간 작고요. 네비토는 똑같은 것을 인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더 자세히 보면은, 에볼루스는 이 여기가 인제 자기 판막, 원래 자기 판막이 기시하는 부위인데요. 에볼루스의 판막은 약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막윤 기존 자기 판막보다 위축에 위치하는 구조다. 그래서 슈프라 애놀라 판막이다. 그래서 약간 위쪽에 위치하게 되고, 네비토는 자기 판막과 하비 판막의 기시부가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판막 자리에 하비 판막의 기시부가 위치하는 이거를 인제 인트라 애놀라 판막이라 해서 두 개가 똑같은 자가 확장 판막이지만 이제 큰 차이가 있고요. 인제 네비토는 인제 좀 구조가 약간 두 개가 인제 다른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피엔은 이제 그 아까 기존 판막 자리에 판막이 위치하는 인트라 애놀라 판막인데요. 이제 사피엔은 소의 심낭막을 오려서 만들었고, 이 네비토도 소의 심낭막을 오려서 만들었는데, 에볼룬만 특이하게 인제 돼지의 심낭막을 오려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 심낭막과 요런 구조와 슈프라 애놀라, 약간 기존 판막보다 위에 위치한 이 세 가지 구조 때문에 이제 네비토나 디에나는 사피엔 풍선확장 판막보다 시술 직후에는 이 혈력학적 기능이 훨씬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판막의 크기가 넓은 판막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인제 그게 장점이라고 그래서 인제 에보루스 많이 그동안 해 왔었죠, 사실. 음. 사피엔은 이제 석회가 많은 환자들에서 인제 하게 되면은 여기를 지나는 혈류의 속도가 3 미터 이하로 떨어져, 초속 3 미터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혈력학적으로 쪼끔 디스어드밴티지를 인제 에볼루보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타비 시술하고 초기 성적은 에볼루시 좋고, 쪼끔 풍선확장 판막은 쪼끔 초기 성적은 쪼금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볼루 판막 수명에 대해서 인제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했던 이유가 인제 노션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북유럽에서 인제 타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술과 시술을 비교했던 건데요. 이제 수술의 저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합의 135 명, 이제 수술 135 명을 10 년간 추적했더니 총 사망이 똑같다. 그러니까 임상적인 경과는 뭐 둘 간에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나왔고, 하지만 이 판막의 기능은 10 년이 지나도 이제 에볼루스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 수술용 판막은 쪼끔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재시술 받을 확률이 좀 높겠다. 그다음에 10년 후에는 더 안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에볼루시 '어우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시행한 에볼루 노리스크 트라이얼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에볼루스 FDA 허가 임상, 그러니까 이제 저위험 환자한테서 허가 임상 받은 이제 임상 시험인데, 수술의 저위험인 중증 대동맥 협착증 환자 에볼루슨 734 명, 수술 734 명을 하고 2 년간 봤더니 수술에 비해서 타비가 임상 경과가 뭐 비슷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트라이얼 때문에 이 에볼루슨 이제 수술의 저위험 환자한테 쓸 수 있게 인제 되었습니다. 네, 7 년을 추적해 봤더니 임상 경과가 이 수술이 약간 쪼끔 더 많이 발생하니까 이제
총사망과 뇌졸중이 쪼끔 많이 발생하다가 5 년이 지나면서 약간 서로 교차하는 것을 인제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인제 재시술률을 보면은 6년 시점에서는 타비가 5.5%, 수술이 3.3%로 이 5 년까지는 차이가 없다가 6 년서부터 쪼끔씩,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숫자적으로는 쪼끔 많다가 7년 시점에서는 통계적으로도 이제 의미 있게 합의가 재시술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재시술의 대부분은 이제 그 네, 이 재시술의 대부분은 이제 센트럴 AR이라고 해서 합의 판막이 갑자기 역류가 되는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인제 재시술을 하게 되었고요. 저도 그 몇 분, 많지는 않지만 한 3분 정도 타 병원에서 인제 합의를 하고 에볼루스로 7년 시점에서 다시 그 이번에는 협착이 아니고 대동맥 역류증으로 인제 오셔서 폐에 물이 차서 인제 응급으로 타비를 했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재시술을 하는 대부분의 환자가 이제 제가 초창기 보여 드렸던 것처럼 탑입 판막을 넣고 거기에 풍선을 하시는 분들한테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케이스에서 보여 드렸던 예, 요런 환자. 에볼루스를 넣고 그랬더니 여기가 좀 확장이 잘 안 돼서 풍선을 했는데, 풍선을 인제 밑에 하단 크기에 맞춰 가지고 요 중간보다 더 크게 풍선했던 사람들은 이게 돼지 판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해서 한 7년 정도가 되면은 그 판막이 너무 약해지면서 이제 거기로 역류가 많이 생기더라, 이러는 현상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재실수율이 훨씬 높아진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사피엔은 어떠냐. 이제 사피엔은 이제 파트너 3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이제 수술의 저위험군인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 환자를 지금 503 명은 시술을 하고 이제 497 명은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 년을 봤더니 그때 인제 1년 결과에, 그러니까 1년 결과 2019 년에 발표됐는데, 이제 저를 비롯한 모든 이제 심장내과 의사가 되게 반겼던 이유가, 총 사망, 어떤 이유로든지 사망하는 것이 수술이 1년 시점에서 2.5%, 합의 시술은 1%인 거예요. 근데 어떤 중증 환자에서 이런 큰 수술을 받고 1년 시점에서 1% 밖에 사망 안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건데, 물론 수술도 대단하죠.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이쪽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는데, 이것이 인제 7 년을 보니까 이제 점점 수술과 시술의 이득이 없어지고 붙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총 사망은 이제 3 년을 지나면서 쪼끔씩 타비가 인제 증가되고, 이제 수술보다요. 그렇지만 뭐 그 차이는 이제 미미해서 뭐 의미 있는 차이라고 아직 받아들이기는 사실은 어려운데, 이제 요걸 보면서 어떤 거를 느낄 수 있냐면, 수술이 처음에는 받기는 어렵지만 이제 잘 받으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인제 지내실 수 있다, 인제 그런 걸 쪼끔 시사해 주는 소견입니다. 그 7 년까지의 재시술은 물론 이제 숫자적으로는 이제 타비가 쪼끔 높지만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풍선확장 판막은 7년 시점까지는 괜찮다. 근데 제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 한국인에서는 10 년에 가까워지면은 다시 재협착이 오고, 그러므로 해서 재실수 받는 확률이 좀 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비토라고 이제 제가 한 60년 전에 나온 이제 탑입 판막인데요. 네비토가 또 굉장히 좀 어 괜찮다 싶은 거는, 이게 5 년까지도 이게 판막 크기가 잘 유지되고 있고, 인제 이 평균 압력차가 보통 10 미만이면 정상인과 비슷하다고 그러는데요. 시술 후에 정상으로 돼서 5 년까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네비토가
돼지 판막이 아니고 소 판막으로 만들고, 보통 이제 내비토 같은 경우에 인제 요때 시술했던 사람이 판막 석회화가 아주 많지 않고, 그다음에 판막을 삽입한 후에는 이제 이후에는 풍선한 확률이 적고, 또 아랫단과 중간단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런 에볼루과 같이 7년 시점에서 '재시술률이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비토가 상당히 좋은 판막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정리를 하면은, 어 사피엔은 7 년까지는 재시술률이 수술에 비해서 차이가 없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10 년이 지나면서 쪼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10년 정도 보는 게 현재로선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에볼룻은 에볼룻 판막을 넣었는데 넣고 나서 좀 덜 펴져 가지고 풍선을 이제 시행했던 사람들, 좀 큰 풍선을 시행했던 사람들에 있어서 이것이 돼지 판막으로, 아주 얇은 판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손상이 갔고, 그 손상이 7년 시점에서 역류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재시술률이 높아진다. 네, 그렇지만은 그런 풍선을 안 한 사람들은 10년 이상, 아까 노션 트라이얼이라는 걸 볼 수 있듯이 10년 이상 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네비토라는 또 다른 자가 확장 판막은 5 년까지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 판막은 에볼루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사피엔과 비슷하게 뭐 10년 이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주제를 다 바꿔서, 그럼 판막을 처음에 이제 탑이 시술할 때 판막을 선택할 때, 그러면 사피엔만 선택해야 되냐? 아마 데이터가 10년 7년 이상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술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해부학적 구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예를 보여 드리면, 제가 했던 분이, 이분은 뭐 불가피하게 타비를 해야 됐던 분인데, 요게 이제 우관상동맥이고 요게 인제 좌관상동맥인데, 우관상동맥 입구에 이런 석회가 있어요. 근데 이 요게 탑이 풍선확장 판막을 놓으면 딱 요 지점에서 걸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밀어 버리면은 여기 터질 수 있고, 여기가 또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제 이런 에볼루스를 이제 사용해서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부학적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인제 판막을 넣기 전에 저희가 이런 환자분의 CT를 이렇게 3 차원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 판막윤, 그러니까 판막 입구의 크기에 맞춰 가지고 판막을 넣어 보는데요. 여기 이분 보면은 요 부분이 이 판막에 손상을 받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피엔 판막을 요 환자한테 넣으면은 대동맥 박리가 되겠죠, 이 부분이 찢어지면서. 그러면 이제 응급수술을 들어가야 되고, 사실 그러면 이런 분한테는 이 판막보다는 이제 아까 말한 자가확장 판막이 더 유리하겠고, 이분도 또 마찬가지인데요. 요 부분, 풍선확장 판막이 닿는 부분이 석회가 있거든요. 그럼 요 부분이 닿으면서 바로 대동맥 박리가 또 시작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뮬레이션 했더니 '아 요거는 좀 안전하겠다.' 해서 이제 실제 시술이 안전하게 끝냈던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CT를 통해서 적절한 판막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제 풍선확장 판막이 인제 전혀 이런 위험성이 없다 그러면, 위험성이 없고 석회도 적당하다 그러면은 이제 풍선확장 판막을 선택하는 거고, 이런 분들은 풍선확장 판막이 적절치 않다, 자가확장 판막이 좋다 하면 인제 자가확장 판막을 선택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인제 중요하게 인제 고려될 사항은 그 판막륜, 판막 문틀, 그러니까 대동맥과 심장 경계 부위에서 인제 판막이 시작되는데요. 거기를 우리가 이제 판막륜이라고 하는데,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인제 나이가 많으신 이제 여성분들한테서 이게 이슈가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체구가 작기 때문에 판막륜이 작고,
그러면은 아주 작은 판막이 들어가고, 그러면 수술하고 뭐 2-3년 있다가 문제가 돼서 이제 합의를 하든지 이런 경우가 또 생기게 되거든요. 판막 이런 경우에 이제 풍선확장 판막을 넣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이제 요 스마트 무작위 임상 연구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2024 년에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 716 명을 이제 판막윤이 작은 분들만 선택해서 에볼로 355 명, 사피엔 360 명. 이거는 이제 이게 풍선확장 판막, 이게 자가확장 판막이 되죠. 그랬더니 1년 동안 임상 경과는 차이가 없어요, 두 이제 판막 간에. 하지만 사망 뇌졸중 이후 2년 결과도 차이가 없었고, 일단 판막 기능 부전, 그러니까 인제 그 대 심장 안과 대동맥 사이에 평균 압력차가 20 이상부터 인제 문제가 되거든요. 요게 인제 40 이상이 되면 재시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술 직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20 이상으로 된 분들이 2년 안에 사피엔 48.4%, 에볼로 12.5% 니까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죠. 이분들은 그 시간이 지나면은 뭐 아까 뭐 7 년까지 괜찮다 했지만 한 4-5년 이 안에 다시 판막이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시술 후 이 판막에 얇게 혈전증이 오거든요. 요거는 판막의 수명을 이제 짧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인제 70세 남자분, 이업성이었는데, 하여튼 뭐 이분은 우여곡절 끝에 인제 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이업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제 위험성이 높아서 요런 경치도 초음파로 모니터링하면서 인제 타비 판막을 굉장히 천천히 안전하게 폈는데, 안전하게 펴도 이렇게 약간 덜 펴졌습니다. 이분을 3 개월 있다 추적해 봤더니 이렇게 판막에 혈전이 많이 낀 것을 인제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치료가 들어가야죠. 다른 케이스인데, 풍선확장 판막을 하고 3 개월 시점에 제가 타비를 찍었을 때 요쪽 판막에 아주 얇은 이제 혈전이 이제 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5.5년 시점에서 이렇게 석회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혈전은 결국 이 판막 수명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 판막이 자기 그 얇은 자기 살로 덮이는 데는 한 3 개월 걸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 개월 정도까지는 좀 제 생각에는 이제 항응고제 같이 약을 쪼끔 세게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직 치료 지침에는 이렇게 분명치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 개월 시점에서 CT를 좀 해 봐서 이런 판막 혈전증이 생겼으면 이제 약을 인제 바꾸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술하기 전에 어떤 판막을 선택할 거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술 시 안전입니다. 시술 시 안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판막용 크기, 이것은 이분의 판막 수명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이런 걸 결정하는 데 또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분이 시술을 받고 나서 판막 혈전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초창기 판막을 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판막 수명을 생각해 보고, 이분의 나이, 그다음에 쇠약 정도, 동반 질환, 여러 가지 이제 판막의 석회화 정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처음에 수술이 좋냐 합의 시술이 좋냐 이런 걸 고려하고 합의 시술을 하게 되면은 이분이 인제 평균 여명 같은 걸 고려하고, 그래서 어떤 판막이 좋겠 판막 수명을 고려했을 때 어떤 판막이 좋겠다 이런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결정하는 것은 이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인제 그 이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가 왔을 때 일생 동안 이제 산다고 했을 때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으냐를 인제 나이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80세 이상은
타비하고 한 10년 있다가 90세 정도 돼서 또 타비하면은 이제 여명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 65 세에서 79 세가 아주 큰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처음에 타비를 하면은 10년 있다 또 타비를 해야 되고 10년 있다 또 타비를 하니까 세 번의 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많은 케이스가 있고 경험들이 있고 데이터도 있지만, 여기서 여기는 아직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은 이제 수술도 적극 고려해 봐야 되는 게 요 연령대고요. 그 이후에 물론 타비를 해도 되고. 그래서 참 어려운데, 65 세에서 75 세까지는 여기가 이제 무난할 것 같고요. 물론 쇠약하거나 동반전이 아주 막 심한 질환이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75 세에서 79 세는 참 이제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이제 고민이 많은 영역입니다. 하지만 80세 이상은 이제 이런 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온 데이터상. 근데 아까 제가 타비 안에 또 타비를 하는 것 중에 그 풍선확장 판막, 요 높이가 짧은 판막 안에 에볼루시라는 자궁확장 판막을 넣는 거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에볼루스를 넣은 이 긴 판막을 넣고 나서 그 안에 또 에볼루스를 넣는 경우는 약간 드물고, 이렇게 짧은 판막 사피엔을 넣는 경우가 이제 흔한데요. 요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많아서 이것을 할 수가 없는 환자들이 한 절반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술 보내서 이 자궁학경 판막을 뜯어내고 수정 판막을 넣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왜 힘드냐면은 이 관상동맥의 높이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관상동맥이 아주 높은 분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세요. 저기 사피엔이라고 하는 풍선학점 판막에 들어가서 판막 높이가 여기까지니까 관상동맥이 위에 있으면은 막을 염려가 없는데, 이 탑입 판막이 이 새로 들어가는 두 번째 탑입 판막이 높이가 여기에 가 있고 관상동맥의 높이가 낮으면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시술했던, 이제 최근에 했던 보면은 6년 전에 이분이 똑같아요. 6년 전에 에볼루스로 판막을 했고 풍선을 세게 하면 했는데 6년 만에 여기가 인제 대동맥 역류가 생겼고, 그래서 에볼루스를 이제 그래서 다시 인제 이 안에 인제 타비를 인제 하게 되었고요. 87 세여서 타비를 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요 관상동맥의 높이가 사실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쪼끔 더 높여서 위에다 해야 되는데, 위에다 하면은 이 탑입 판막에 의해서 이 관상동맥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쪼끔 아래에다 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이것을 왜 위에다 해야 되냐면, 이 기존의 탑입 판막이 여기서 움직이거든요. 여기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쪼끔 낮춰서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판막이 인제 펼쳐지면은 여기 바로 하단에 위치하게끔 이제 높이를 이제 조정해서 탑입 판막을 펼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좌측 관상동맥이 되겠고요. 그러면 요쪽에도 이제 공간이 떠 있기 때문에 여기 관상동맥은 막히지는 않았지만 자기 판막이 요쯤에 위치해 있거든요, 원래 첫 번째 판막이, 탑입 판막이. 그러면은 이 첫 번째 탑입 판막이 약간 위쪽에 이렇게 늘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리플렛 오버행잉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예. 리플렛 오버행잉이 되면은 관상동맥도 안 막히고 굉장히 좋지만, 요 바로 위쪽에 이만큼 자기 판막이 원래 처음 이 에볼루스의 판막이 요쯤에 위치하게 되고 그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거를 이제 보게 되면 요게 사피엔 판막 두 번째 판막이고, 요게 첫 번째 에볼루 판막이니까 사피엔 판막 외에 에볼루 판막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두 개의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새로운 현상이 지금 이제 이것이 화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요게 어떤 환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면밀히 지금 관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건 쪼끔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장시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탑입 판막 수명은 이제 사피엔은 한 10년 정도 갈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 이제 에볼루스는 한 10 에서 15년 사이일 거로 보는데, 이 풍선을 하게 되면 쪼끔 짧아질 거로 7년 정도 될 거로 생각되고, 근데 인제 이런 것들이 왜 문제냐면은 과거에는 기대 수명이 70대 중반, 80대 초, 그러다가 갑자기 80대 후반, 제가 볼 때는 60 까지 살아나신 분들은 95 세까지 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95 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분의 타비 시술, 수술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타비 시술할 때 다음번 타비 시술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고 타비 종류를 정해야 돼요. 그다음에 타비를 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막혈전증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약을 좀 세게 쓸 수도 있고, 인제 보통 CT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이제 판막 수명 판막 혈전증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인제 잘 찾아내서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좀 한 지금 한 35분 정도 장시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질문을 받으면서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타비는 이제 지금 뭐 "심장 수술 받기 어려운 고령자들이 받는 이제 시술인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어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65세 이상의 그 환자들한테서 많이 인제 심장 수술, 꼭 심장 수술과 상관없이 "타비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트렌드로 가고 있었었는데, 요번에 인제 그 저기 에볼룻 7년 재시술이 많이 일어난다, 요 데이터가 아마도 앞으로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는 뭐 당연히 심장 수술 받기 어려운 이제 고령자들이 받고요. 80세 이상에서. 그다음에 80세 미만이라도 수술의 고위험이라든지 뭐 너무 쇠약하다든지 다른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한테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타카야수 동맥염으로 인한 대동맥 역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인제 합의가 가능한지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환자한테서 타비 시술을 하려면은 좀 복잡한 행정적 절차를 좀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약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병원장 승인도 받아야 되고, IRB도 통과돼야 되고, 이런 이제 쪼끔 이제 복잡한 행정적 절차를 밟고 이제 시술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식약처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건 아닌데요. 이런 행정적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요거는 이제 쪼금 오셔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네, 사피엔 3 울트라와 에볼루트 FX 중에 어떤 것이 좋은 건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80대 후반으로 갔다, 85세 넘어서. 뭐 그래서 평생 뭐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판막석회가 뭐 적당하다 이러면 에볼루 FX도 아주 좋은 옵션입니다. 근데 80대 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에볼루트 FX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비를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에볼루트 FX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기존 판막 위치보다 쪼끔 높은 위치에서 판막이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판막 넣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이제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사피엔 3를 넣으면은 두 번째 판막 넣을 때 아주 좋다. 그러니까 뭐 70대 80대 초에 할 때는 이제 사피엔 3를 적극 고려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사피엔 3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봐서
이거 해박적으로 쪼끔 사피엔스3가 안 좋아." 이러면은 저는 인제 아까 말한 네비토라는 판막을 인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비토는 인제 탑인 타비가 쪼끔 더 수월할 것 같거든요. 네. 다음 질문. 예, "최근 5년 동안 홍파병으로 고생하다가 2024년 하반기부터 혈액투석도 진행 중이고 최대한 침습적 방법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나이는 69 세여서입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인제 어려운 경우인데요. 이제 69 세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실 95 세까지 산다 그러면 앞으로 25-26년 더 살아야 되니까 이제 당연히 처음에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데 혈액 투석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많고, 예, 그러면은 한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흉부외과 교수님이랑 저랑 같이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이제 어떤 방법이 최선이냐 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거든요. 당연히 여성이니까 판막 크기, 아까 말한 판막 입구에 있는 판막륜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 쇠약하고 다른 동반 질환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판막 질환 받으면 수술밖에는 치료가 없는지요? 네,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아닙니다. 인제 판막 진단 받으면 수술도 있고 시술도 있죠. 근데 어떤 것이 더 좋으냐는, 요새는 모든 병원마다 인제 심장내과, 순환기내과, 그다음에 심장 수술하는 외과 선생님이 같이 모여서 상의하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더 적절할지 시술이 적절할지 인제 이렇게 판단해서 인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수술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아버지는 에볼로 34, 사촌 오빠는 사피엔으로 제가 시술을 해 줬군요. 근데 두 분 판막 수명이 종료되면 어떤 판막으로 가능할지 인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피엔 넣으신 사촌 오빠는 인제 에볼루시나 그 아까 말한 네비토 이런 판막으로 인제 탑인 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버님이 문제신데, 아버님의 인제 관상동맥 높이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높이를 인제 보고 이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인제 관상동맥 높이가 낮다 이런 경우에는 인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 탑입 판막, 에볼루 판막을 인제 찢고 찢어서 이제 반을 인제 찢은 다음에 판막을 넣게 되면은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바실리카라고 하는 이제 시 또 다른 시술 방법인데요. 바실리카로 기존 탑입 판막을 찢어 버리고 그 안에 새로운 탑입 사피엔을 넣으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셔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탑입 시술을 받을 때 인제 큰 병원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랬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록토도 많이 나가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탑입 시술은 지금은 이제 판막들이 많이 좋아지고 되게 얇아졌거든요. 그래서 옛날하고는 인제 많이 다른데, 이제 해박적으로 좀 이렇게 복잡하신 그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경험이 많은 곳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인제 대퇴동맥, 다리동맥이 인제 문제가 있어서 거기로 이제 들어갈 수 없을 때, 그때가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나머지는 그 이제 판막 심장이 완전히 누웠고 판막의 석회가 너무 많을 때 이거로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뭐 그런 쪼끔 약간 복잡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이제 경험이 많은 곳이 쪼끔 더 낫겠죠. 네, 오늘 제가 저는 이제 나름 열심히 잘 설명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또 제 말하는 제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생각 바깥으로 이제 전달이 잘 되었을까 인제 걱정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 탑이 시작했을 때 그때랑 지금이랑 이제 환자들의 그 기대 여명이 아주 많이 달라졌고, 환자들의 그런 그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그 활동력이 상당히 많이 이제 좋아지셨습니다. 지금은 80 넘어도 워낙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서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시술을, 그러니까 첫 시술을 이제 잘하고 그 첫 시술을 할 때 두 번째 시술을 어떻게 할까지 고려해서 아주 잘해야 된다. 그 점을 인제 그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뵀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말씀이 좀 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이제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